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더마탱. 산부인과 전문의 당쌤입니다. 이전에 영상 2개를 올렸는데 피드백이 약 강의 같다, 노잼이다. 그래서 특별히 제 와이프인 김다영 선생님을 모시고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당 탱탱. 오늘은 남성형 탈모와 여성형 탈모의 증상에서부터 진단까지 치료를 위한 최적의 조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탈모가 많이 진행되기 전에 미리미리 알고 미리미리 케어해야 한다는데 맞아? 그치. 탈모는 진행되는 질환이잖아. 끝까지 진행해버리게 되면 모낭이 아예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모낭이 튼튼할 때 치료를 하는 게 풍성한 머리를 오래 유지할 수 있어. 내가 지금 탈모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 때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 남성형 탈모와 여성형 탈모는 각각 특이적인 패턴을 보여. 남자 같은 경우에는 M자 탈모, 앞머리 라인이 뒤로 밀리면서 정수리가 휑하게 빠지는 특징적인 패턴을 보이게 되고, 여자 같은 경우에 보이는 패턴은 남자와는 또 달라. 이마 라인은 유지가 되면서 정수리와 이마 라인 그 사이 부분으로 해서 머리가 가늘어지게 돼. 그런 경우에는 딱 보고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라고 진단을 할 수 있게 돼. 우리 머리카락 중에서 뒤통수 모발이 제일 건강하고 굵은 모발이야. 그 모발과 내가 의심되는 부위의 모발을 비교해 봤을 때 윗머리가 내가 좀 힘이 없고 가늘어지고 처지는 것 같아. 그러면 탈모가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 좀 더 객관적인 진단을 위해서는 가까운 피부과에 가서 더모스코피나 트리코스코피 같은 영상을 활용할 수 있는데, 병변을 보았을 때 굵은 모발들 사이에 가늘어진 모발이나 솜털들이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면 객관적으로 안드로겐 탈모가 진행한다고 볼 수 있어. 당당 탱탱. 안드로겐 탈모 말고도 다른 탈모들도 있잖아. 그런 탈모들이랑 안드로겐 탈모는 뭐가 달라? 탈모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머리가 빠지는 탈모가 있고 머리가 가늘어지는 탈모가 있어. 우리가 오늘 다루는 건 안드로겐 탈모는 머리가 가늘어지는 탈모고, 머리가 많이 빠지는 탈모는 휴지기 탈모, 원형 탈모, 그런 것들이 해당이 돼. 다음에 그런 것도 다뤄줄 거야? 당연하지. 일단은 오늘은 안드로겐 탈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당당 탱탱. 같은 안드로겐 탈모인데 왜 남자는 M자로 빠져? 남자가 M자로 빠지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 안드로겐 탈모의 병 기전을 알아야 되는데, 간단해. 원인은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DHT야. 이 DHT가 모낭을 공격해서 머리카락을 얇게 만드는데, 이거를 만들어내는 게 5알파 리덕테이즈라는 효소야. 이 효소가 테스토스테론을 DHT로 변환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 이마 쪽 라인의 모발과 뒤통수 머리카락 모낭을 비교해봤어. 그랬더니 앞머리 라인 쪽에 이 5알파 리덕테이즈 효소 활성이 훨씬 높게 나타난 거야. DHT 양도 그만큼 많아지고 민감해지는 거지. 그 효소 활성에 따른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당당 탱탱. 근데 오빠 나도 탈모인 것 같아. 머리가 너무 많이 빠져. 머리가 많이 빠져? 머리는 빠질 수 있지. 여기서 내가 정상 모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고 갈게. 우리 정상 모발은 사이클을 돌게 되는데, 생장기, 퇴행기, 휴지기를 거치게 돼. 머리카락이 10만 개가 있는데 그 중에 90%는 생장기를 거쳐. 이 생장기는 3에서 5년 동안 머리카락이 쑥쑥쑥쑥쑥 자라는 단계야. 퇴행기는 잠깐 한 3주 정도 거쳤다가 휴지기로 가게 되는데, 내 머리카락 전체의 한 10%가 휴지기 상태인 거야. 휴지기는 3, 4개월 정도 진행되는데 한 3개월에 걸쳐서 점차 머리가 빠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하루에 빠지는 머리카락은 휴지기 머리카락의 1%가 빠져. 100개 정도 하루에 쭉쭉 빠질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다룰 안드로겐 탈모는 여기에서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상장기의 기간이 짧아지는 거야. 3에서 5년 동안 머리카락이 쭉쭉쭉쭉 자라야 되는데, 이게 극단적으로 보면 뭐 한 6개월 이렇게 줄어들어 버린 거야. 6개월 자라다가 머리카락이 솜털처럼 하다가 다시 휴지기로 들어가 버리는 거지. 그렇게 되면서 머리가 얇아지고 빠지게 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점이 있지. 안드로겐 탈모를 치료하려면 생장기를 늘려주면 된다. 당당 탱탱. 치료는 어떻게 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게. 먼저 공인된 치료가 있고 비공인된 치료가 있어. 공인된 치료라고 하는 것은 미국 FDA나 한국 식약처인 KFDA 승인을 받은 것이고, 비공인된 치료는 아직 승인은 받지 못한 치료법들이지. 치료 방법론적으로는 먹는 약, 바르는 약, 시술 또는 수술이 있고, 오늘은 공인된 치료와 비공인된 치료에서도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 먹는 미녹시딜까지 다뤄볼 예정이야. 공인된 먹는 치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피나스테라이드. 프로페시아로 알려진 성분이 피나스테라이드의 오리지널 약이고 그 외에도 수많은 카피약들이 있어. 두 번째는 두타스테라이드. 아보다트로 알려진 약이 두타스테라이드의
오리지널 약이고 그 외에도 수많은 성분이 있지. 두 약은 뭐가 달라?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데 피나스테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5알파 리덕테이즈 타입 2 하나만을 억제하게 되고 두타스테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5알파 리덕테이즈 타입 1, 2 모두를 억제하게 돼. 따라서 DHT를 억제시킬 수 있는 효과는 두타스테라이드에서 더 크고 치료 효과도 더 큰 것을 기대할 수 있지. 이 두 약과 관련해서 한 가지 논문을 소개해 줄게. 이 논문에 따르면 정수리와 M자라인 모두에서 두타스테라이드가 피나스테라이드보다 더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어. 이 약들이 남성에게서는 정말 효과가 좋은 약인데 여성에서는 효과가 떨어지는 약이라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여성들은 피부과 의사에게 처방받는 게 좋아. 당당? 탱탱. 먹는 약에서 주의할 점 한 가지는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데까지에는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최대 효과를 보기까지에는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먹는 약을 몇 달 정도 먹고 효과 없는 것 같아 라고 단기간에 끊지 말고 1년 정도는 꾸준히 복용 후 전과 후를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해.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발기부전 등의 비율이 5% 내외로 나타나게 되고 피나스테라이드보다는 두타스테라이드에서 더 높은 빈도로 나타나게 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경과하면서 몸이 적응하고 회복되는 경우가 많아서 장기적으로는 성기능 장애를 겪는 비율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지. 여성형 유방을 가지고 있는 남자에서는 조금 악화시킬 수 있어서 주의가 더 필요하고 가임기 여성에서는 태아 발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하고 폐경기 이후 여성에서도 이 약들이 남성 호르몬을 억제함으로써 여성 호르몬 비율이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 그래서 여성 호르몬과 연관된 대표적인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병력이나 가족력이 있으면 특히 조심을 해야 해. 당당? 탱탱. 피나와 두타, 가임기 여성이 복용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알았는데 우리 임신을 준비하는 남자들은 복용을 해도 괜찮은지 궁금할 수 있어. 피나나 두타 모두 정액 내에 아주 극소량 나노그램 단위로 검출되기는 하는데 이 정도 양으로는 정액이 여성 몸속에서 들어가서 임신을 하고 태아에 미치는 기준보다 한참 낮은 수치라서 남자가 복용하는 도중에 임신을 하더라도 태아에 문제는 생기지 않아. 이거는 대한모바라케 차원의 설명이기도 해. 하지만 정액량이나 정자 운동성에는 영향을 줄 수 있어. 그래서 탈모약을 복용 중인데 불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약을 2, 3개월 정도 중단하고 임신 시도를 해봐야 돼. 왜냐면 약을 중단하면 회복이 되거든. 당당? 탱탱. 또한 이 두 약은 반감기에서 차이를 보여. 피나의 경우에는 5시간, 두타의 경우에는 5주인데 이런 차이로 약이 체내에서 빠지는데 필요한 시간이 피나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두타의 경우에는 6달이 소요돼. 따라서 약을 복용하는 동안은 헌혈도 금지되고 헌혈은 피나의 경우 한 달 뒤, 두타의 경우 6달 뒤에 가능해. 당당? 탱탱. 지금까지 공인된 먹는 치료제 두 가지를 알아보았는데 이번에는 비공인 치료제 경구미녹시딜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이 미녹시딜이라는 성분은 바르는 제품은 공인되었지만 경구약은 공인이 되지 않았어. 그 이유는 부작용 때문인데 경구미녹시딜은 고혈압 치료제로 개발이 되었지만 털이 나는 부작용을 보고 국소 제형을 탈모 치료에 사용하게 된 거야. 그리고 이 약은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차이가 나. 왜냐면 이 약이 활성을 얻기 위해서는 설포 트랜스퍼라제라는 효소 활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효소가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나. 그래서 앞에 두 가지 공인된 치료에 비해서 효과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크지는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공인 치료제인 경부미녹시딜은 많이 쓰이고 있는 편이긴 한데 문제는 용량이 높아질수록 탈모 치료 효과가 좋지만 그와 동시에 부작용의 발생 또한 높아진다는 거야. 경구미녹시딜의 약제 부작용으로는 예측 가능한 것은 용량의 의존적인데 다모증이 있고 심혈관 부작용인 부종, 기립성 저혈압, 부정맥 등이 나타날 수 있어. 한 연구에 따르면 경구미녹시딜 복용량을 1mg 늘릴수록 다모증 위험은 17.6%, 심혈관 부작용은 4.8%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어. 나 궁금한 게 통증이 머리털이 아니라 다른 내가 원하지 않는 부위에 털이 나는 거가 부작용이라는 거지? 그렇지. 여기서 말하는 부작용으로 다모증이 나타나는 것은 머리털이 아니고 얼굴이라던가 이런 팔, 사지 이런 데에 털이 나는 걸 말하는 거야. 당당? 탱탱. 그러면 바르는 약에는 뭐가 있어? 바르는 치료는 공인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바르는 미녹시딜인 로게인, 바르는 피나스테라이드인 핀주베, 바르는 알파트라디올인 엘크라넬이 있어.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 좋아. 미녹시딜의 기전은 혈관 확장을 통한 모낭 주위의 환경을 개선을 해서 휴지기에 있는 탈모를 생장기로 빠르게 이동을 시켜주고 이 생장기를 늘려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제형은 폼 제형
액체형, 겔형이 있는데 액체형의 경우에는 발랐을 때 흘러내릴 위험이 있고 이 흘러내린 자리를 따라서 이렇게 모발이 날 수가 있어. 그런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해주면 원래대로 돌아오고 프로필렌 글리콜이라는 성분을 함유하게 되어 있는데 이 성분의 경우에는 안 맞는 사람에게는 자극감과 알러지를 유발할 수가 있어. 반면에 폼 제형의 경우에는 액체형보다 흘러내릴 위험이 좀 더 적고 프로필렌 글리콜도 함유하고 있지 않아서 폼 제형을 나는 더 추천하고 싶고 바르는 방법은 남성의 경우 5% 미녹시딜을 하루에 2번, 여성은 5% 미녹시딜 하루에 1번, 3% 미녹시딜의 경우에는 여성에서 하루에 2번 사용하게 되어 있어. 왜 남성은 5% 미녹시드 하루에 2번인데 여성은 1번이야? 5% 미녹시딜을 여성에게서 하루에 2번 사용하게 했더니 전신에 흡수되는 양이 많아져서 원치 않는 부위에 털이 나는 담호증의 발생이 증가했어. 당당? 탱탱. 미녹시딜 바르고 초기에 빠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건 왜 그래? 오히려 그거는 좋은 징조야. 왜냐하면 우리 머리에 휴지기에 있는 모발들은 어차피 빠질 날들만 기다리고 있는 머리카락인데 미녹시딜을 바르면서 두피 아래에 생장기 새로운 털을 만들어냄으로써 어차피 빠질 휴지기 탈모를 밀어내는 거거든. 그래서 쉐딩 현상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잘 치료되고 있다는 징후이고 꾸준히 약을 사용하는 게 좋아. 당당? 탱탱. 두 번째 공인된 바르는 치료제는 피나스테라드인 핀주베야. 핀주베는 2022년에 국내 식약처에서 공인된 치료제고 삼상 임상 시험에서는 경구 피나스테라이드와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고되었는데 대신 경구 피나스테라이드가 전신적인 작용으로 혈중 호르몬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반해서 바르는 국소제형은 그런 전신 부작용을 줄여줄 수 있는 거지. 따라서 경구약 복용이 어려운 남성형 탈모 환자나 경구약 부작용이 걱정되는 여성형 탈모에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어. 당당? 탱탱. 세 번째 공인된 바르는 치료제는 알파트라디올인 엘크라넬이야. 엘크라넬은 여러 효소를 억제, 활성화시켜서 두피 전반에 테스토스테론과 DHT를 줄여줘. 다만 치료 효과적인 측면은 기존에 바르는 약들보다 약하다고 느껴져서 보조적으로 더해서 사용해 볼 수 있어. 그러면 알파트라디올은 조금 효과가 약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럼 바르는 미녹시딜이랑 바르는 피나스테라이드 둘 중에는 뭐가 더 효과가 좋아? 내가 한 연구를 보여줄게. 여기 연구에 따르면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6개월간 관찰을 해보았어. 첫 번째 그룹은 아침에 미녹시딜, 저녁에 피나스테라이드를 사용했고 두 번째 그룹은 아침, 저녁으로 미녹시딜만 사용했고 세 번째 그룹은 저녁에 피나스테라이드만 사용을 해봤어. 당연하게 두 약을 모두 사용한 그룹에서 유의하게 탈모 개선이 높았고 이 연구에서는 바르는 미녹시딜이 피나스테라이드보다 높은 성적을 보여주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어. 그래서 둘 중에 어느 게 좋은지는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고 결론적으로는 둘 다 같이 쓰는 게 짱이라는 거지. 당당? 탱탱. 그러면 지금까지 먹는 약 공식적인 거 2가지, 비공식적인 거 1가지, 바르는 약 공식적인 거 3가지 이렇게 총 6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 어떻게 적용하는 게 좋을까? 우선 내가 약들의 세기를 먼저 한번 나열을 해줄게. 가장 센 약은 경구 두타스테라이드, 경구 미녹시딜 5mg, 경구 피나스테라이드, 경구 미녹시딜 1mg, 경구 미녹시딜 0.25mg이야. 여기에 바르는 미녹시딜은 경구 피나스테라이드와 경구 미녹시딜 1mg 그 사이에 존재하고 바르는 피나스테라이드 또한 그 사이에 존재해. 그리고 바르는 알파트라디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약해서 보조적으로 사용해 볼 수가 있어. 이렇게 세기가 구성이 되고 남성형 탈모에서 가장 센 조합을 골라라고 하면 경구 두타스테라이드, 바르는 미녹시딜, 바르는 피나스테라이드를 쓰는 게 이론상으로는 가장 효과가 좋겠어. 여성형 탈모의 경우에는 가장 안전하게 바르는 것부터 쓰기를 권장하는데 먼저 바르는 미녹시딜과 바르는 알파트라디올을 같이 사용해보고 효과가 없으면 바르는 피나스테라이드 단계로 넘어가고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 경구 미녹시딜을 조용량에서부터 조금씩 늘리면서 사용을 해볼 수 있어. 근데 여자에서는 왜 피나스테라이드랑 두타스테라이드 2개는 안 써? 그 두 약이 남자에게서는 정말 효과가 좋은 약인데 동일한 용량을 여성에게 복용시켜보면 여성에서는 효과가 하나도 없어. 여성에게서 효과를 보려면 이 약들을 고용량으로 써야 하는데 이게 가임기 여성에서는 금기고 그래서 폐경기 이후 여성에게서만 다른 치료가 도저히 안 될 때 제한적으로만 써볼 수가 있어. 당당? 탱탱.
다음은 레이저와 수술에 대해서 알아볼게. 저출력 레이저는 공인된 치료법인데 적색 파장의 레이저를 적어도 4개월 이상 치료 시에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레벨을 올려서 모낭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헬멧, 빛, 스탠드, 다양한 형태의 방식이 있고 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씩 사용했을 때 6개월 후 결과는 다음 사진과 같아. 이 치료의 장점은 다른 먹고 바르는 약들과 달리 부작용이 없고 다른 치료와 병행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야. 당당? 탱탱. 마지막으로 모발 이식은 비절개식과 절개식으로 나뉘는데 모낭을 하나하나 옮기는 비절개 방식이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어서 근래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 후두부 모낭이 호르몬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기 때문에 모발 이식에 가장 많이 쓰이는데 불가피하다면 다른 부위의 털을 사용할 수도 있어. 주의할 점은 뒤통수 머리를 앞머리에 심는 경우에 이 공요부 우성 성질에 따라서 심은 앞머리에는 계속 머리가 자라게 돼. 그런데 환자분들이 수술했으니까 이제 약 안 먹어도 되겠지? 해버리는 경우에는 앞머리는 자라는데 탈모는 계속 진행되면서 이렇게 피콜로처럼 될 수가 있어. 따라서 모발 이식을 했다면 오히려 더 약물 치료를 열심히 해야 되고 이 모발 이식은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모두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약물로 조절이 안 되는 심한 탈모에서는 꼭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탈모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 몇 가지 좀 질문해 볼게. 가발이나 모자를 오랫동안 착용한 사람은 머리가 더 잘 빠져? 그건 잘못된 정보지. 남성형 탈모와 모자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땀이 차서, 노폐물이 쌓여서, 혈액순환이 안 돼서 남성형 탈모가 더 진행될 수 있다. 뭐 여러 설들이 많은데, 남성형 탈모는 앞에서 말한 DHT 때문에 생기는 거고, 오히려 대모리 환자들이 모자를 썼을 때 자외선으로부터 보호가 되거든. 이렇게 모발이 없는 사람들이 자외선으로 많이 피부암 같은 게 나이 들어서 많이 생겨서 피부과에 오거든. 그런 발생을 오히려 줄여줄 수 있어서 완전히 머리가 벗겨진 사람들은 오히려 자외선 보호 효과로 모자가 더 도움이 돼. 탈모가 진행 중인 사람들에게서도 모자를 쓴다고 해서 그 탈모가 더 안 좋아지지는 않아. 그럼 영양제랑 샴푸 같은 게 되게 많이 나오잖아. 도움 돼? 먹는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일부 다른 탈모들에게선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휴지개 탈모 같은 경우 근데 안드로겐 탈모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고 바르는 샴푸 같은 경우에도 현재까지 검증된 거는 없어. 탈모 치료약은 먹다가 끊으면 먹기 전보다 더 막 머리가 빠진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래? 아, 그건 완전 기분 탓이지. 약을 먹다가 약을 이제 중단을 하게 되면 한 12개월에 걸쳐서 약이 붙들고 있던 머리카락들이 약효가 떨어지면서 서서히 떨어지게 되는데 풍성했던 머리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머리가 빠져나가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야. 근데 그것은 약으로 버텼던 거고 약을 끊으면서 돌아간 게 그 본 모습이었던 거지. 당당? 탱탱. 다양아 또 궁금한 거 있어? 아니, 이제 없어. 그럼 이상 피부과 전문의 더마탱 산부인과 전문의 당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피부과 전문의 더마탱 너무 연기 티나는 거 아니야? 다시! 다시 할까? 다시 할까?